자, 3일 반 현수막 걸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할 때 네. 이제 길거리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좀 느낌이 어땠습니까? 내가 승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 느낌이 예. 좀 오던가요, 초반부터? 예, 제가 이제 자기 소개를 영입인재 4호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그러면 명함을 드리면 긴장해서 받아요. 네.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도 했습니다. 아하. 그럼 좋은 사람이겠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능력은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럼 꼭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네. 잘 싸울 수 있어요? 민주당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야단치시는 느낌으로. 그래서 예, 잘 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래? 그럼 찍어줘야지. 100에 한 8, 90명이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여론조사가 여러 네. 가지로 이제 안 좋다 민주당에게 수도권에 불리하다 하는데 네. 저는 반대로 네. 매우 묵직하고 아하. 깊이 있고 거룩한 분노가 흐르고 있다. 거룩한 분노가. 예, 이 정권을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과연 민주당이 싸워줄 수 있느냐? 네. 싸울 수 있으면 나는 혁명이라도 일으키고 싶다. 아. 그 한 10여 년 전에 네. 뉴욕에서 그런 운동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점령하라, 네, 아큐파이, 네. 점령하라, 아. 반드시 이겨라. 당원들은 혁명을 원한다. 예, 제대로 싸우기를 원한다. 네. 그래가지고 당원들이 네, 잘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잘 싸울 것 같네. 네. 바로 엄지척 나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홍명표 의원께 정말 죄송하지만 네. 그 지역에 사선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8시, 9시 이럴 때 이제 인사드리러 가면 저한테 화내는 분이 계셔야 돼요. 네. 홍영표한테 이랬냐고. 네.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 사흘 밤 한 4천 명 정도 뵀던 것 같은데요. 네. 딱 2사람 있었어요. 4,000명 중에 2사람이 4천 명 정확하게 개수는 안 되지만 네. 4천 명 명함 이렇게 교환하는 숫자로 보면 네. 한 4천 명에서 딱 2분 있었어요. 아. 왜 이렇게 말이야. 네. 우리 홍영표 의원한테 그랬냐. 음. 고향 선배다 나는. 네, 네, 네. 민주당을 내가 좋아했는데 나 네. 민주당 안 찍어 이런 분 한 계셨고 또 한 번은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더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원께서는 그때 네, 네. 그래도 당원을 할 거니까 어쨌든 잘해 보시오. 그래 나는 홍영표 지지하고 이래서 딱 2사람 좀 충격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평을의 시민들은 예. 어떤 국회의원을 원하나라고 네. 했을 때 예.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네. 원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추가한다면 네.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뭐 3선 4선 하면서 네. 자기도 모르게 지역에서 멀어지고 아. 유권자하고 멀어지고 심지어는 선거 때도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수막만 걸고 왜냐하면 대개 이분은 단수 공천을 뭐 2번인가 3번인가 연속 받았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단수 공천을 받으니까 상대방 국힘이 됐든 뭐 새누리가 됐든 네. 그쪽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안 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조차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더라. 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저는 무조건 유권자가 주권자고 네. 여러분이 계획하고 결정하면 따릅니다. 네. 어떤 지역 개발이라든지 그래요. 어떤 정책조차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 네. 거의 처음 들어본 것처럼 반응을 해주세요. 아, 그래 국회의원이 대변이냐 뭐야? 저는 대변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대변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 그대로를 행하겠습니다. 음. 또 하나 갈등이 있을 때 저는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지켜봤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예. 있습니다. 어제도 예. 4명이 떨어졌는데. 예. 자, 박선원 후보는 예. 어제 이제 경선에서 승리한 입장에서 예. 다른 지역도 막 이렇게 봤을 텐데 예. 우리가 경선 혁명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예.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 이제 현역 의원의 대거 탈락. 예. 어제 이제 한 사람 중에 이제 3분, 4분 중에 3분, 네. 3분은 이제 영입 인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네. 당의 공천 시스템, 우리 당의 그 인재를 영입해서 그 배치하는 네. 그 판단과 선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볼이 뭐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구별하는 네. 그 능력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영입 인재 4호, 영입 인재 1호, 영입 인재 11호 이런 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싸움에서 이겨냈거든요. 네,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당 영입을 담당하셨던 인재위원장이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의 네. 내용이 네. 충실하다. 음. 그거는 우리 당이 아주 객관적이고 그 네. 탄탄한 기초 위에서 네. 과학적으로 인재들을 들여왔다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공통의 평가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 평가와 네. 기존 의원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오히려 이 인재들이 그 의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 아니냐. 능력, 그다음에 네. 전투성, 네. 문제 해결 능력에서 기대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부평 을과에 무슨 인연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인천 네. 그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별보좌관 겸 네. 그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년 정도 소속을 둔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 서구에서 살았고 네. 인천 그 연수구에서 살았거든요. 네. 서구하고 이제 가깝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부평하고 직접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 전체의 발전 방향, 네. 인천이 어떻게 나가야 좋다고 하는 미래 비전은 이미 깊이 있게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래요. 특히 이제 이 부평을 같은 경우에 요새 이제 우리 시민들께 네. 말씀드리는데 서울 밑에 분당 판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서울 옆에 부평이 있다. 부평이 인천을 이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인 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서울에서 부평까지 28분 걸립니다. 물론 차 막히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부평, 네.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부평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과 가까우면서 주요 세 군데가 대규모 새로운 그 토지가 반환이 됩니다. 네. 미군 기지로서도 반환이 되고 국방부로서도 반환이 되면 그게 몇십만 평이에요. 그게 바로 부평 올드타운의 오래된 구 도심에 네. 새로운 땅이 몇십만 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7호선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하철 1호선과 경인 고속도로 7호선이 들어오는 그 사이에 몇십만 평의 새로운 땅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분당 판교를 개발했던 것보다 더 수준 높게 부평이 발전할 수 있다. 새로 탄생할 그래요. 수 있다. 그런 비전이 이제 제가 그 인천시에서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보 할 때 네. 세계 여러 나라도 다니고 해봤는데 그 꿈을 시민들이 함께 꿀 수 있다,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해서 저는 부평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힘은 이미 예. 그 후보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현웅. 이현웅 변호사인데 예.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 제대로 이제 지지를 얻어야 될 텐데 그렇죠. 탈당한 홍영표 의원도 이 지역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오늘 뉴스 보니까 새로운 미래로 들어갔더라고요. 새로운 미래로 현재로서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종민 의원하고 예. 홍영표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네요. 예. 새로운 미래. 네. 돌다 그렇게 가셨는데요. 네. 과연 그것이 새로울 수 있을까? 그것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다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그 민주당 당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네. 아니 보궐선거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도왔다. 음. 십몇 년을 도왔는데 예. 이렇게 나가고 네. 또 나가면서 말하는 것이 네. 민주당보다 더 나은 투쟁을 하겠다든지 네. 윤석열과의 투쟁에 제대로 집중하겠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고 네. 마치 그 화풀이하는 그 아름답지 않은 단어를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음. 그 경쟁자이기도 하고 이번에 똑같이 네. 경선 합류하지 못한 음. 유길종 네. 저 GM 대우노조 위원장께서는 네. 네. 자기가 평생 마시던 우물에 네. 독을 풀고 가는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정치가 아무리 이렇게 그 상궤를 벗어나고 도덕성이 그렇게 뭐 중요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정치의 기본 윤리는 지켜야 된다. 네. 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7시 52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8분 후에 민주당사 당원전에서 오늘의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당원전에 오마이TV 카메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자, 지금 오늘 개표가 되는 데는 서대문 갑
지금 청년 특구로 권지웅, 김규원, 김동아 3명의 후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 권리당원이 70%가 참여하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박범계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참여가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당의 서버 5대가 불통이 되고 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표님? 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제 내일 선대위가 구성돼서 발족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분은 청년 최고위원급, 그러네. 내지는 청년 선대위원장급이어야 한다. 네네네. 특히 우리 당이 이제 청년 미래 세대를 중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되겠네. 오늘 이제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3명이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으로 정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어쨌든 간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근데 복귀했습니다. 오늘자로. 생각이 달라도 윤석열 거대 권력 앞에서는 연대하자. 그다음에 또 뜻밖이긴 합니다만 또 이거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임종석 전 의원도 오늘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의 백의종군 선언 표현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집니다. 이제부터는 친명도 비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픔을 뒤로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호소드립니다.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어쨌든 그동안에 뭐 갈등이니 분열이니 이런 요소들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언론은 뭔 얘기를 할까요 이제? 제가 느낀 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우리 시민들이 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기사, 네. 민주당이 뭐 공천에서 어쨌다들 할 때 네. 인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명함을 올리거나 피켓을 들고 서 있을 때 네. 순간순간 찬바람이 돌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경선 쭉 되는 거 보면서 네. 참 공천 잘했네. 네. 한동훈 저 비대위가 오히려 엉망이네 하는 우리 주장이 나오면서 네. 진짜 그렇네. 그러면서 우리 지지자들이 또 힘을 좀 모으셔가지고 네. 잘한다 그러고 이 엄지척도 해주시고 네. 잘하세요 소리도 질러주시고 이러거든요. 네. 네. 만약에 오늘 같이 권민정 최고위원이 복귀하시고 네. 임종석 전 실장이 물론 늦었습니다만 네. 정말 화끈하게 다시 다시 한번 우리 당을 세우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네. 오늘 그 결과까지 합쳐지면 네.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여론조사로 반영이 될 거라고 네. 확신합니다. 아마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러한 선택, 최종 선택, 여기에는 최근 며칠 동안 당원들이 보여준 경선 혁명, 공천 혁명 이것이 상당히 영향이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당원들의 도도한 이 흐름은 누구도 구해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법도 해요. 근데 네. 이제 이거 아주 좀 위험한 추측을 한다면 네네네. 홍영표 의원이 네. 지난주에 이제 평산을 네. 다녀왔어요. 어디를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뵈러 갔는데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연히 탈당 반대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신께서는 뭐 이렇게 위로를 뭐 어떤 것을 하든 뭐 존중한다 이랬는데 그런 전체 상황을 보시면서 조금의 의사 표시는 있지 않으셨을까? 네. 이건 이제 뭐 추측입니다. 네, 추측이죠. 추측.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의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은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집니다. 이제는 친명도 비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픔을 뒤로 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자 호소드립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나간 거죠? 솔직한 표현이기도 하고 네. 또 그동안 쌓아놨던 임종석 실장의 이미지가 약간 조금 실추된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임 실장께서 아마 이렇게 자세를 재정돈하시고 태세 전환을 위한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오늘은 천안, 충남 등등 다녀왔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자신감이 좀 더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선대위도 출범하고 예, 예. 이렇게 좀 정리된 모습도 보이고 이래서 예. 그런 듯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아니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를 5일 동안 주고 경선하라. 네네. 가혹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이렇게 하고 가혹하게 해도 시민들이 우리 네. 민주당 당원들이 네. 인정해 주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네. 한두 개 사례가 아니고 음. 일련의 하나의 그 현상 네. 종합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네. 보시면서 음. 아, 우리 당의 미래가 있다 자신 있다 네. 시민들과 우리 당이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것이라고 네. 봅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서대문 갑 전략 특구였죠. 청년 특구 김동아 변호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북을에서 박영진 후보가 탈락했어요. 현역이 탈락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세종시 갑에서는 이영선 변호사가 그리고 경기 화성정에서는 전용기 비례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강북을에서 박영진 현역 의원이 탈락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뭡니까? 굶주린 사자의 승리다. 정봉주 음. 전 의원님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대개 투쟁 의지가 꺾이거든요. 아. 그런데 네. 이분은 끝까지 네. 싸우겠다. 윤석열과 싸워야 한다. 민주당 네. 제대로 가야 된다. 네. 이런 분이 마치 그 링에서 네. 어떤 그 하이에나 중에 어떤 하이에나를 먹을 것인가 네. 해서 하나의 하이에나인 박용진을 찾고 네. 그것을 확실하게 아. 정리한 굶주린 사자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굶주린 사자의 승리. 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중도나 보수 쪽에서 오히려 뭐 괜찮은 의원 같은데 이런 그 생각도 가질 법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당원들에 의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정리한 것은 누구랑 싸울 건가를 좀 분명히 해라. 그렇죠. 중앙에서 윤석열과 싸우지 않고 네. 집에 일찍 퇴근해서 생계형으로 조직만 관리하고 사람 악수하고 네.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 윤석열과 싸우라. 이재명한테 시비나 거는 당신은 필요 없다. 아, 이재명하고 시비 걸지 말고 윤석열과 싸워라. 정말 준엄하고 무서운 정말 두려울 정도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두려운 결과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 몇 년을 네. 그 당 대표 경선이라든지 대통령 후보 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네, 박영진 네, 네. 후보가. 네. 그리고 젠틀맨이다 뭐 이러면서 조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활동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정봉주 의원한테 음. 두 달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두 달 만에 질 수 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재명과 시비 걸지 말고 네. 전쟁터에 가서 윤석열과 제대로 싸워라. 네, 방한퉁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김동아 변호사가 네. 서대문 갑에서 네. 승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김동아 변호사는 성치훈 후보로 3인이 되었다가 네. 뒤늦게 또 합류했습니다만 네. 이 어마어마한 참여 서버 5대가 다운되는 이 참여는 결국은 김동아 후보를 향한 것이었네요. 저가 이제 네. 그 당대표 테러 대책위원회 네, 네. 위원으로서 이제 네. 그 대표님 테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관여된 네, 네. 그런 흔적이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 김동아 변호사가 같이 아.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네, 네. 김동아 변호사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고소장, 네. 고발장 네. 잘 쓰고 포인트를 핵심을 잘 잡아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 유능한 사람이 있네. 네, 네, 네. 당 법률국도 있지만 네. 이 김동아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로서 네. 이렇게 중대하고 어려운 일을 안 해봤을 텐데 음. 정무 감각만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실 있고 탄탄한 네. 젊은 정치인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물론 그때는 여기 출마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요. 된 거 보면 네. 역시 네. 자, 1987년생이네요. 예. 굉장히 젊은 변호사이고 예. 이재명 선대위 때 지난 대선 때죠. 예. 국민검증 법률지원단 팀장을 했네요. 예. 건국대 법학과 졸업하고 예.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위원이었다. 예. 요 몇 개의 직책을 보더라도 싸울 사람 한번 키워보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뭐 꼭 이런 말이 옳은지 모르지만 법률가가 네네네. 우리 국민의 전체를 과다 네. 대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국회 안에서.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네. 그 중에서 이렇게 네. 알곡처럼 아주 그 소중한 네. 뭐 이런 표현 적절치 않지만 자원이자 자산이 될 수 있겠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댓글에도 네. 김동화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네. 너무 기분이 좋다 네. 이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정봉주 의원 정봉주가 이겼다라고 네. 축하하는 사람도 있고 네. 끄끄리 비모님은 당원들은 정말 훌륭하다. 당원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자, 우상호 의원이 4선을 했던 곳에 이제 87년생 젊은 변호사가 후보가 되게 되었는데 특별히 아까도 우리가 강조했습니다만 전국 권리당원들이 이 당락의 70%를 가름한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이제 원래는 중앙위원 5, 600명이 100% 해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변경된 것이기도 한데 참 당원들의 입장에서 이번에 참여한 그렇죠. 당원들이 몇 명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밤이겠네요. 그렇죠. 이 당내 민주주의의 꽃은 네. 과연 일반 당원, 권리 당원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결정이 결과로 나타나느냐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시스템이 작동되고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네. 우리 민주당의 건강함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그 과정이 바로 이 권리당원들이 서버를 박살낸 그런 건데 네. 정말 대단한 현상이죠. 이번에는 서버를 박살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누구를 박살내야 돼? 윤석열 정부 박살내야죠. 국민들이 네.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이거 내가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느냐. 너무 힘들지 않나. 길거리에서 만난 네. 분들이 네. 네. 일자리도 없고 아예 그냥 부자 감세 이런 거는 이제 비판도 안 합니다. 네. 저 사람들은 지들끼리 저렇게 해먹는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언제까지 관둬야 되냐. 음. 그들의 분노 네. 이거는 좌절감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네. 경고합니다. 이건 분노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 전용기 화성시청 벌써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한 여정을 잊지 않으며 반드시 여러분의 노력과 지지에 보답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회초리를 윤석열 정부에 보란 듯이 보여주겠습니다. 좋네요. 네, 전용기 후보의 승리 소감이 벌써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자, 김동화 변호사도 이제 승리 소감을 얘기할 텐데 사실 그 오마이뉴스에 오마이TV에 몇 차례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과연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늘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경쟁했던 사람을 보듬어서 다 같이 함께 가는 거 이 작업이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네, 언론사 인터뷰하는 것보다. 아니 그래서 이제 네네네. 청년 특구에 네네. 같이 한 세 분, 네. 세 분은 나름대로의 대표성을 확보한 거예요. 어쨌든 몇 퍼센트가 됐든지 간에 우리 그 수많은 권리당원의 네. 관심을 끌고 그분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하고 네. 선택을 이제 그 받는 그런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전용기 전 비례대표 의원님도 현 비례대표 의원이죠. 이분도 청년 비례대표로 시작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청년을 청년 지도자를 함께 이렇게 포용하고 그들이 뛰어놀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2030 MZ 세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좋은 메시지고 신호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부분을 꼭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당원이 주인이다라면서 두 명의 회원분이 또 유튜브 우리 유료 회원으로 막 가입을 하셨네요. 잘 됐습니다. 자, 김동화 변호사가 승자가 되었는데 사실 어찌보면 강북을보다 더 뜨거운 관심사였어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함께 참여한 권지웅 후보 1988년생입니다. 김규헌 후보 현 후보 85년생 이 젊은 이제 청춘들인데 비록 패배했지만
이 민심을 잘 해독하고 예. 그죠? 예. 앞으로 또 다른 성장 또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외국에서는 네, 정말 26인 사람이 네, 제가 그 영국에 네, 네, 보수당의 당수가 되는 것도 봤고요. 네, 토니 블레어가 바람 일으킬 때도 46세, 음, 오바마, 네, 클린턴 다 40대 중초반이었어요.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네. 자신의 신념을 세우고 네, 시민들의 아픔과 슬픔, 기쁨 음, 모든 애안에 함께하는 네, 열린 자세라고 한다면 네. 이분들은 당연히 미래의 좋은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의 입장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만 아직 안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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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하위 10%임을 알고서도 네. 경선에 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음. 점은 그래도 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탈당을 하거나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예, 그리고 있지만. 이분이 별로 나쁜 말 하지 않더라고요. 네, 네, 네.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네. 꾹 참고 소화해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노력, 어떻게 보면 성숙함 네,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감히 음, 제가 더 정치 후배지만 그런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 네, 그 자기 지역구를 이렇게 네, 내주면서 우리 당의 미래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네, 어떤 그 아젠다 세팅 그러니까는 청년 특구를 해주기 바란다 음, 이런 생각까지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내 지역구 내놓고 나는 그냥 다른 거 할래 음, 아니면 내가 잠깐 이렇게 물러 있을래 이게 아니고 네, 우리 당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하나의 네, 창구를 마련했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근거지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셨다. 네, 이런 점에서는 우상호 의원님께도 네, 네, 네. 그에 상응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자. 봅니다. 김동아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 현 국회의원이 단수로 추천됐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에서 재선을 한 의원인데 이쪽으로 지역구를 옮겨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서대문 갑 직접 사셨으니까. 근데 네. 우리 서대문 분들, 네. 뭐 연희동을 비롯해서 음, 이런 분들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안 좋아해요. 왜 음, 이성은 우상호 두 분이 그렇게 경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음, 이 지역구 구민들이 아유 식상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어떤 선의 경쟁을 하되 네. 이 뿌리를 잘 지켜라 이런 건데 과연 우리 서대문 갑 지역에서 네. 이러한 분이 물론 그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네. 새롭게 우리 청년들이 비록 네. 아직 경륜이 조금 연세가 있으니까 네. 덜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나 이런 기백으로 음, 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들었을 때 네. 우리 서대문갑 주민들은 네. 국민들은 그 자리를 펴드리면서 네. 한번 열심히 하시게 네. 네. 우리 이 연희동과 이 산 기운을 한번 네. 제대로 받고 이 지역에서 한번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보길 바라네. 네. 아마 이런 기대가 더 네. 나을 자, 겁니다. 이제 과정이 어찌됐든 그 이른바 86세대, 예. 86세대가 물러나고 예. 30대들이 예. 이제 등장한다는 예. 그러한 변화의 물결도 그렇습니다. 서대문 갑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찌 보면은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것도 기득권 중에 하나로 얘기될 수도 있어요. 예. 서대문 갑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예. 연세대학교가 있었고 예. 우상호 의원과 또 저쪽에는 이제 이성은 의원이 같은 연세대학교 출신으로서 예. 여야가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예. 김동아 변호사는 학교는 연세대가 아니군요. 예.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예. 자, 새로운 변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박영진 현역 의원이 또 탈락했습니다만 내일도 관심 지역구가 있습니다. 내일 지금 월화수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야간 당직을 내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내일은 제일 관심 있는 곳은
광주 서구갑입니다. 예. 송갑석 현역 의원과 조인철 도전자 사이에 경선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관심 지역은 지금 청주입니다. 청주. 예. 충북 청주가 현역 의원들이 다 바뀌고 있는데 예. 여기서 도종환 현역 의원과 도전자 이연희 예. 그리고 목포도 그렇습니다. 김원희 현역 의원과 도전자 배종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내일인데 네. 오마이TV는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레죠. 수요일. 수요일은 약 15군데에서 제일 많은 지역구에서 네.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예.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는 안산갑이죠. 전해철 현역 의원과 도전자 양문석. 예. 그리고 인천 서구병도 그렇습니다. 예. 신동군 현역 의원과 모경종 허숙정 도전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드디어 13일 날 그 유명한 박지원 전 의원이 과연 어떻게 될지 윤재갑 현역 의원하고 또 붙게 되는 게 13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13일도 야간 당직을 서면서 오마이TV 시청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게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박정호 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로서 야간 당직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몸빵으로 몰빵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자 지금 김동아 후보가 인사말을 올렸군요. 자 우리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네. 김동아 후보 이번에 서대문 갑에서 승리한 김동아 후보가 인사말을 올린 거 화면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겁나가지고 인사말 안 써놨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아마도 승리를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인사말이 나온 것 같으면. 저도 승리를 자 예감했습니다. 나왔네요. 저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 갑 전략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선에 참여하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갑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저 개인만을 보고해 주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함께 제대로 싸워달라는 염원으로 선택해 주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어깨도 무겁습니다. 책임감 있게 임하겠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함께 경쟁하신 훌륭한 후보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상호 의원님께서 서대문 갑에서 청년들에게 기여를 주셨기에 제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상호 의원님의 큰 정치 잘 이어받겠습니다. 또 민주당 내 유일한 청년 경선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선에서 우상호 의원님 잘 모시고 서대문 갑에서 더 큰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미흡한 점 보완하고 본선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대문 갑에서 정치 철새 이용호 의원 제대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아 올림. 자 박선원 후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깔끔합니다. 아 그래요? 자기가 왜 나왔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또 예의를 갖추고 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준비하겠어. 물론 본인한테는 경선이니까 행사라는 말이 조금 그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체의 작업을 준비해 주신 우리 당 관계자들에게 감사할 줄도 아는 마음. 또 짚을 건 짚지 않습니까? 이용호를 철새 정치인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서대문 분도 이거 용납 안 합니다. 전남 남원에서 이제 지역에서 2선을 했는데 이번에 지역구를 옮겨가지고 국힘의 단수 추천을 받아서 서대문 갑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김동아 후보가 세대 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젊은 세대 안에서 이진석 등 국힘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출산율이 0. 지금 6까지 내려갔단 말이 있어요. 출생률이.
정말 우리 젊은 세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을 수 있게 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네. 남녀를 서로 손가락질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김동완 후보가 네. 세대 융합, 이제 젊은이와 다 하나가 되자. 네. 젊은이와 서로 사랑하자. 젊은이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자. 보듬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그 네. 세대 안에서 네. 정말 그 마그마가 꿈틀꿈틀하면서 모든 불순물을 녹여버리듯이 네, 네. 그렇게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요. 아까 우리가 전남 남원이라고 했나요? 전북 남원. 전북남원입니다. 전북 남원에 네. 이용호 의원이 네. 그쪽에서 재선을 하고 서대문갑에서 국힘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 네. 이제 김동하 변호사가 이용호 후보와 겨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용호 김동하- 후보가 괴로울 겁니다. 그래요? 어떤 각도가 점에서? 안 세우잖아요. 자기가 뭘 내세우겠어요. 서대문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쪽 사람을 하든지 네, 이쪽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네. 아니면 뭐 음, 김동하 우리 후보에 비해서 결정적인 어떤 경륜과 무슨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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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매우 답답한 싸움. 다시 말해서 우리 김동하 후보에게는 네, 질주하라, 이겨내라, 네, 그리고 보여줘라. 그래요. 라는 말을 감히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박용진 현역 의원은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10% 최하 10%에 들었고 예. 30%의 감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정봉주 도전자에게 패배를 했어요. 아까 정리를 해줬는데 최하 10% 이것과 상관없이 예. 누구를 상대로 싸울 것인가에 대한 예. 당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예. 이렇게 아까 정리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요. 아니 한동훈에게 웃으면서 질문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분인지는 잘 조금 헷갈립니다만 네, 잘못된 거죠. 국민들은 지금 네.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싸워서 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네, 새로운 전혀 다른 대한민국 네, 그리고 선진국에 안착시켰던 네, 그 수준까지 빨리 올려달라. 음. 부자 감세 중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지켜달라. 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승리해라. 음. 승리를 하되 네, 제대로 일을 해라. 능력을 발휘해라. 네, 그것에 맞는 사람이 이번 경선에 모두 승리하셨다. 네, 감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